네, 제가 소개할 책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소설입니다. 이 아몬드를 까먹는 게 아니고요. 네? 깜짝 놀랐어. 먹는 아몬드 아니란 뜻인가요? 네, 먹는 아몬드 아니고요. 혼자 개그하고 혼자 웃기. 일단 1부, 2부, 3부, 4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나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각 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1부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. 주인공의 이름이 선윤재예요. 네, 일단 근데 이 윤재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윤재가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판정을 받아요. 좀 전문 용어로 알렉시티미아래요. 실제로 있는 병명은 아닙니다. 이 책에서 지어진 병명이고요.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이란 게 뭐냐면 그냥 앞에서 누가 다치거나 뭐 죽어가도 내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2부로 넘어가서 2부에선 새로운 만남이 생기는데요. 2부에서는 신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. 이 신박사는 엄마가 헌책방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엄마가 헌책방을 1층에서 운영하고 그 2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. 이제 엄마가 이 신박사랑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늘 윤재 얘기를 하면서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윤재를 좀 잘 부탁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었대요. 그래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자는 제안을 하고 윤재가 그걸 수락하게 됩니다. 이제 둘은 친구 같은 사이처럼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로 지내게 돼요. 그렇게 잘 지내던 중에 갑자기 헌책방에 은빛 머리를 가진 중년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.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이름이 윤건호래요. 근데 이 사람이 윤재한테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한테 자기 아들인 척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부부, 윤건호 씨의 부부가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. 근데 아내가 아파요. 곧 죽게 될 상황이에요.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좀 찾아서 데려가고 싶은데 사실 못 찾은 건 아닙니다. 실제로 찾았는데 약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윤재한테 찾아와서 대신 연기를 시켜준 거죠. 연기를 부탁을 한 거죠. 아들인 척. 그냥 제안을 수락하고 아들인 척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만남을 가진 며칠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아내는 돌아가시게 됩니다.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남자애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남자애를 많이 보던 애인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전학을 온 고니라는 남자인데 이 고니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전학을 왔거든요. 그래서 뭐 교실에 침을 뱉고 그리고 막 소문이 무성해요. 막 소년원에 막 갔다 왔다 갔다 한다더라. 그래서 그런 소문을 가진 애가 그 장례식장에 서 있었던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니가 실제로 그 윤건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고니와 윤재가 마주하게 되면서 고니가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냥 가요. 그냥 아는 척을 안 하고 가는데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괴롭힘이 시작됩니다.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괴롭힘이 시작이 돼요. 근데 아까 윤재가 그 좀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.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. 그래서 아무리 뭐 맞고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이제 반응이 없으면 재미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괴롭힘도 멈추게 돼요. 그러다가 고니가 그 윤재가 일하는 책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둘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둘이 친구가 돼요. 근데 친구가 되는 와중에 이제 고니도 윤재가 신기한 거예요. 너 정말 뭐 로봇이야? 너 뭐 아무것도 못 느껴?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니까 이제 감정 공부를 시켜주려고 자기가 뭐 고통이나 그쵸 이런 슬픔 같은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나비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나비를 찢으면 뭐 어떤 감정이 느껴질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나비를 찢어요. 근데 윤재는 사실 별 감정을 못 느끼는데 이제 고니 혼자서 뭔가 못하겠다. 난리가 났고. 그러고 갑자기 사라져서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사라져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윤재는 신박사랑 이야기를 하게 돼요. 신박사랑 친구처럼 이제 대화를 하기로 했었잖아요. 이제 신박사는 뭔가 고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 거죠. 그래서 윤재가 직접 고니네 집에 찾아가게 돼요, 이번에.
그랬더니 고니가 너무 쉽게 그냥 사르르 풀려가지고 다시 또 친구가 되면서 내가 왜 너랑 친하게 됐는지 아냐.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. 첫 번째는 너가 나를 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네가 처음이었고, 두 번째는 정말로 사실 정말 궁금한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망설이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자 자기 엄마 어땠냐 라고 물어봐요. 어떤 사람이었냐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다시 친해지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3부로 넘어가게 돼요. 이 3부에서는 고니가 아니라 윤재한테 또 새로운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데요. 도라라는 여자애가 나와요. 도라. 그래서 이 도라랑 윤재가 친해지게 되면서 둘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돼요. 근데 당연히 윤재는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좀 아프고 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사랑에 빠진 윤재가 있는 반면에 이 고니는 갑자기 점점 불량해지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3부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그 고니가 윤재한테 와서 자기는 강해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렇게 4부로 넘어가게 됩니다. 사실 이 강해지고 싶은 방법이 뭐일 것 같으세요? 복싱 다니기? 복싱 다니기 를 찾아서 가는데 고니가 어떤 곳에 있었냐면 소년원 선배가 있어요. 소년원 선배 중에 철사라는 닉네임이에요? 그렇죠, 닉네임이겠죠. 아무래도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조직 같은 모임에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찾아가요. 이 찾아가서 고니를 구출해 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맞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맞고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윤재가 그 칼에 맞아요. 그래서 삐뽀삐뽀 하면서 이제 마치 죽는 것처럼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과연 그럼 그 이후에 죽었을까? 그렇죠, 윤재는 죽었을지 고니는 다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윤재의 엄마는 또 어떻게 됐을지 그러네. 그런 뒤에 에필로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. 이 윤재와 고니의 우정이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겪을 법한 우정이기도 하고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좀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장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친구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칼을 대신 찔러줄 사람이 있을까? 제가 감정표현 불량증이라고. 좀 저의 나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지금 윤재와 고니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좀 성장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. 친구 우정으로 인해서.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은 그 나의 인생을 바꿔줬다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을 크게 바꿔주게 만든 바뀌게 만들어준 친구가 있는지. 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저는 그 대학교 때 이제 만난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제가 전학을 가서 연락이 쭉 끊겼다가 같은 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. 그 친구를 다시.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는데 그냥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약간 그 엘리멘탈에서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는 약간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좀 달랐거든요. 근데 그 친구 옆에 있으면서 되게 저는 그 전까지 되게 뭔가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너무 둥글둥글하니까 그게 되게 전염된다고 해야 되나요? 되게 흡수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걸 확 깨우쳤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둘이 뭐 시덥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. 뭐 정치 얘기였나 뭐 사회 얘기였나 이상한 그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 흥분을 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간 거죠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성향의 친구면 이 별게 아닌 얘기긴 하지만 왜 이렇게 뭐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좀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친구 또 흥분하셨네. 뭐 방송을 하겠어. 카페에 방송을 하겠어. 이런 식으로 되게 능글맞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딱 머리를 뒤를 탁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지금 너무 흥분했나?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.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. 그때 되게 확 느꼈어요. 내가 그럴 필요 없는 문제인데 되게 열을 낼 때가 있구나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사람 간의 어떤 사소한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배워서
조금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좀 미쳤어요. 근데 지금도 저는 늘 그 친구한테 배우는 것 같고 그 친구도 이상하게 저를 보면서 저는 저한테 뭐 그렇게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그 나름대로 저한테 또 달라서 배우게 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그런 게 되게 다르니까. 좋은 친구네. 그러니까요. 부럽다. 그러게. 있으세요? 제 친구들은 다 그렇죠? 없어. 혹시 친구들이 보나요? 친구들이 봐요. 친구들이 봐요. 아니 친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원쌤 선언. 친구들이 날 성장시킨 적은 없었다. 혹시 본인이 친구를 바꿔준 적은 있나요? 근데 제가 이제 시덥잖은 얘기만 많이 하지 그렇게 누군가를 막 성장시킬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도파민적인 그런 네, 얘기를. 그냥 누군가를 이제 재밌게는 해줄 수 있지만 누가 나로 인해서 변한다? 그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. 그런 적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네, 저 누군가에게 어려운 도움이 질문이었다.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사실 뭐 도움이 될 필요는 그냥 같이 있을 때 재밌기만 그쵸? 해도 충분히 좋은 친구잖아요. 그 예원쌤은 본인과 되게 다른 스타일의 친구 혹시 있으세요? 저는 이제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완전 저는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다 막 아이들이 많고 성향도 다 반대인 저랑 비슷한 성향이랑은 잘 안 친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남자친구는 말이 달라져요. 남자친구는 약간 저랑 비슷해야지 비슷해야지? 좋은 것 같고 신기하다. 그냥 친구들은 저랑 완전 다른 애들이 많아요. 얌전한 애들 진짜 많아요. 제 주변에. 그럼 친구들 만나면 혼자 떠드시는 거예요? 혼자 막 그 얘기했잖아요. 제가 말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안 나온 적도 있다고. 아, 맞다, 맞다.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끊긴다니까. 그러고 30분을 쉬었더니 다시 목소리가 나왔어. 대단하다. 진짜로? 이거 싫어해요? 싫어. 거의 다 감동 걸고. 싫어다. 다 감동 걸고. 싫어. 다 걸고. 풍년의 분명히 감동 기억해요. 싫어. 고이 이제 그 겨울방학 끝나고 그 봄방학 하기 전 그 시즌이었어요.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얘기하다가 12시쯤에 목소리가 끊겼다가 30분을 쉬어서 12시 반에 이제 점심 먹을 그래. 때까지 쉬었어요. 아이고. 30분. 밥 먹으니까 괜찮아졌구나. 멋있다. 그쵸. 근사. 그때 이제 인어공주 되는 기분. 아 목소리를 잃은 애기야. 되게 좋게 포장한다. 본인을 공주로 또 이렇게. 공주. 오케이. 공주였다. 오케이. 차은쌤은 없으세요? 저는 없네. 네. 왜 질문하신 거예요? 이런 질문을. 그냥 좀 부러웠어요. 맞아. 부럽다. 이런 친구. 그냥 이 둘의 관계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뭐 알게 모르게 친구들 덕에 성장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쵸. 근데 이렇게 막 좀 뭐라 해야 내 인생에 확 개입한 네, 막 격한 감동을 안겨줄 음, 만한 사연을 가진 친구가 있는 건 아니어서 친구들 다 보잘것없다. 너무 제 대단하죠. 친구들이 보잘것없다. 아니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죠. 제 친구들은 이거 안 봐요? 제 친구들은 각자 인생 살기 바빠가지고 혹시 몰라. 그런가? 저런 친구. 근데 뭐 같이 있어서 이제 많이 배우는 친구들은 있죠. 맞아요. 그건 있어. 쟤 저런 모습? 뭐 이렇게 맞아. 뭐 저는 이제 남들이 뭘 요구를 하면 그걸 끊어내는 걸 잘 못하거든요. 근데 뭐 친구 중에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냥 훌훌 웃고 터 넘기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모델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친구가 많으면 좋다. 아니에요. 맞아 그것도 안 해.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야 말 안 할래. 친구 없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. 근데 뭔가 마음 맞는 친구가 한 명은 있으면 있으면 좋다. 좋을 것 같아. 그게 꼭 뭐 동갑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든 어른이든. 그쵸. 꼭 근데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. 맞아요. 멍멍이어도 돼요. 왜냐면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윤재가 신박사와의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오.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대화 과정에서 역시 의사라서 좀 다른 건지. 끝이에요? 끝.